기술사 공부 우선순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먼저냐? 과연 서술이 먼저냐? 기출문제 분석이 먼저냐? 서브노트 작성이 먼저냐? 수많은 고민들을 하는데요. 그 체계적인 순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보통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죠. 지금처럼. 그 오리엔테이션은 적어도 처음 시작할 때 강좌를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개월, 그리고 3개월, 6개월. 그 과정마다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꼭 들어주셔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공부하다 보면 한참 멀리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와 다르게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은 항상 처음, 그리고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한 번씩 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메인 스크린. 자, 메인 스크린은 무엇이냐면 그 위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저자들의 목차가 바로 메인 스크린입니다. 일명 마법지, 이게 바로 메인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1순위로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메인 강좌를 시청을 합니다. 또는 학원 강의를 듣거나 또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학습으로 좀 더 필요한 디테일한 강좌를 듣거나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관연도 같은 경우는 최근 3회에서 6회가 가장 방향성을 잡아주기 좋은 강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강좌들 많이 있죠. 순서별로 해서 각 문제 분석을 해놓고 그 목차에서 필요한 강좌를 꼭 보고 그 다음에 서두 그리고 말미에 이 방향성 총평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내가 이번 회차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관연도 평가를 마지막에 들어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술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4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단어, 그다음에 서술 문제, 공적, 이 위치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령 예를 들면 토공사에서 집안을 조사하고 나서 집안을 계량을 합니다. 계량을 한 다음에 공사를 곧장 파고 흙막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자가 일어나면 계측을 하는데, 자, 이때 위치 파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집안을 조사하는 과정들, 공법들이 쭉 나오죠. GBS에서는 샘플로 토지를 방송하고 있다. 지금 제가 암기하는 것 이 자체가 뭐냐? 이 마법지 위치 파악하는 겁니다. 그 위치 파악은 곧 뭐냐? 순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GBS에서는 샘플로 토지를 방송하겠다. 집안을 조사해서 방법과 목적으로 토지 조성도 위해서 공사를 시작을 해서 좋지 않으면 점성토에서 계량공법, 사질토에서 계량공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점성토의 계량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물이 빠져나가고 사질토는 공기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 계량의 원리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순서에 맞게끔. 자, 위치를 보고 순서를 보고 원리를 파악했어요. 자, 그러면 점성토에서 배탈나면 모두 고치고 동전으로 침투할 대표를 가리자. 자, 예를 들면 배수, 탈수 공법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은, 자, 점성토 다음 공법이 배수, 탈수, 탈수 공법 안에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팩 드레인이 있습니다. 자, 요즘 시험은 이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샌드 드레인이 출제가 되었다. 자, 그러면 위치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순서까지 파악이 되고 나면 계량의 원리가 물이다. 그래서 물을 탈수시킨다. 무엇으로? 모래로. 자, 이렇게 해서 마법지 메인 스크린의 위치, 순서, 원리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마지막에 그림을 이해를 하면서 위치, 순서, 원리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그리는 거죠. 자, 바닷가가 있는데 자, 갯벌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 여기는 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 물들이 강국수가 계속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이때 케이싱을 집어넣고 모래 샌드 파일을 구성을 하고 위쪽에는 샌드 매트 그리고 프리로딩을 통해서 강국수를 배출해 나감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집안이 개량되는 원리.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거 이 첫 페이지. 자, 이 순서대로입니다. 자, 위치를 파악하자. 무엇으로? 메인 스크린. 마법지다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순서를 파악한다. 자, 그리고 원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본다. 이게 공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순위는 변하다. 자, 첫 번째 마법지를 지금 먼저 1순위로 암기를 했고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자, 이거 써보는 거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1시간 반 걸려요. 하나에.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처음만 써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쓰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쓰는 건 노트 만들어서 실제 답안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마법지 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암기하고 쳐다보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순위 마법지가 되고 나면 이 순위로 단어를 알아야 서술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용어를 가는데 이때 이 용어를 전부 다 쳐다보고 써보고 효과 하나도 없어요. 왜? 시간만 아까워요. 이거 지나고 나면 다 까먹잖아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암기를 할 게 무엇이냐? WWH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목적어 왜 하는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하는가? what 어떻게 하는가? 이건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뭘 해요? 왜 하는가? 목적어 하나만 암기해서 가시면 돼요. 영어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의 목적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딜레이 존시다. 아, 딜레이. 건조 수축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아, 지연. 딜레이는 지연. 끝났습니다. 콘크리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 파악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용어는 어떻게? 핵심 단어의 목적어를 반복한다. 전부 다 볼 필요 없어요. 공부량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순위는 당연히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순위는 서술인데 서술은 레이아웃 플러스 프로세스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안지의 구성 형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답안지 구성 형태가 자,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세 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 페이지 안에서 아침, 점심, 저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똑같아요. 서론, 결론, 본론. 첫 페이지를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개요 파트, 메인 테마 파트, 기준 파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채점자한테. 자, 끝 페이지는 결론 파트하고 결론 이외에 경험 또는 견해 제시 파트, 활용 파트. 그 다음에 가운데 페이지는 센터로 나눠서 다시 또 센터로 나누고 다시 또 센터로 나눕니다. 4분할이 기본이에요. 4분할에서 하나를 더 두면 5분할이 되는 거고 하나를 더 두면 6분할이 되는 거고 두지 않으면 4분할입니다. 기본 포맷은 하나, 둘, 세 개 포맷이에요. 레이아웃이 세 개 포맷. 자, 그리고 그 세 개 포맷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갔을 때 반을 나눠서 4포맷으로 1, 2, 3, 4인데 다시 나누면 5개, 6개로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이쪽을 2개로 이렇게 나누는 게 기본 기술사 포맷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요 파트가 있겠구나. 결론 파트가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메인 테마 파트가 있겠구나. 기준을 제시하는 또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파트가 있겠구나. 자, 대안을 제시하는 파트가 있겠구나.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를 기점으로 위쪽은 자, 원인을 제시하고, 자, 여기까지는 대책을 제시를 하는데, 조사로 대책을 시작하고 마지막에 검사로 대책을 마무리해라. 이게 뭐예요?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자, 서술은 이렇게 레이아웃과 지금 순서,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파트 엄청 중요해요. 처음에 공부할 때 마법지를 가지고 위치, 순서, 원리를 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를 반복을 계속해야 되는데 하나의 문제에 1분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3개월 지나고 되면 다 단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노트 열심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 반복 중에서 Y만 반복해라. 자, 세 번째 서술은 레이아웃, 자, 프로세스. 자, 이렇게 되면 자, 첫 번째 3개월 내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순서가 이제 바뀌어져요. 공부량이 조금 되기 시작하면 이게 1순위로 바꿔지고, 자, 이게 2순위로 바꿔지고, 자, 마법지가 3순위로 바꿔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가 더 진행이 됐어요. 공부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1순위로 바뀌어지고 서술이, 이게 2순위로 바꿔지고, 이게 3순위로 바꿔져요. 자, 첫 시작은 마법지가 항상 1순위입니다. 그리고 나면 용어가 1순위로 바뀌어지고, 공부 합격할 때쯤이면 무엇이 1순위예요? 서술이 1순위예요. 자, 서술이 1순위가 되는 이유는 서술이 70%, 이제 용어가 20%, 마법지가 10%. 자, 이때 서술을 하면서 용어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마법지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해 나갑니다. 자, 합격을 되는 시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인 테마, 메인 그림을 매일 그려봐야 돼요. 매일 한 번씩 살짝 그려봐야 돼요. 네, 우선순위를 그림에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의 끝은 네, 그림이다. 위치 순서 원리가 파악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파트가 기술자 공부의 여러분들의 기본 척도가 될 것입니다. 자, 서브노트 수량과 절대 시간이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기술사 용어가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용어 유형이. 네, 공법, 시험, 재료, 그 다음에 재료 중에 성분, 부재, 그 다음에 시험, 검사, 그 다음에 항목, 기준, 기능, 성능, 그리고 시스템. 그 중에서도 시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특공사에서 시험 순서대로 마법지를 먼저 펼쳐놓고 무엇을 하느냐, 이제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 자, 우리 마법지 메인 스크린 있죠? 집안조사, 파기, 마기, 자, 그 다음에 물, 하자, 계측이 있다. 시험만 보세요. 시험. 아, 여기 평판지하 시험이 있구나. 암석, 압축 강도 시험이 있구나. 점지하 시험, 포인트 로드 시험이 있구나. 그 다음에 코덴 테스트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시험만 한번 쭉 보세요. 기초로 넘어가서. 두 번째, 현상만 보세요. 현상. 액상화, 사질토, 점성토에 안밀치마가 있구나. 점성토에 히빙이 있으면 사질토에 보일링이 있구나. 슬로럴 흑마기로 오니까 일수 현상이 있구나. 아칭 현상이 있구나. 이렇게 현상만 가세요. 쭉 넘어가세요. 그래서 시험 30개 정복, 현상 30개 정복하고 나면 일단 안심이 돼요. 누구보다. 자, 그리고 나면 기준인데, 이때 이 기준은 서술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합격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합격이 돼요. 이 두 개를 했을 때. 자, 기준 볼까요? 끝에 계측 권리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시험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오면 그 다음번에 부동치마로 나옵니다.
거푸집, 측압, 존치기가. 철근, 피복두께죠. 이음정착도 있지만 이음정착, 피복두께. 콘크리트 보수 보강. 기준들이 다 나와요. 층간방화, 층간소음, 실내 공기질. 이렇게 해서 기준들만 딱 보고 나면 기준 30개 중에서 선별을 하면 기준 15개만 선별을 해서 계속 돌리면 돼요. 제가 지금 뇌압피복만 설명을 안 했네요. 기준 15개만 돌리고 기출문제 분석 형태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네. 두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 시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은 시험 한 문제, 현상 한 문제, 기준 두 문제 무조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각 공룡별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나서 이놈의 부재 설명 나오죠. 부재. 성분 말고 부재. 무슨 빔 나오고 이 설치하는 부재들 있죠. 시설물들. 이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시험을 완벽하게 해라. 그리고 현상, 그 다음에 기준을 마무리 쳐야 용어 서술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로 지금 엄청나게 필요한 내용인데 서브노트 수량과 절대 시간 중에서 예를 해야 빨리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서브노트 수량과 절대 시간인데 이 계산이 있어야 내 공부 시간이 결정이 나요. 자, 약수령은 500개 정의를 암기하는 WWH 중에 Y 전체 암기형은 200개를 뭐냐면 합격자 노트 그대로 100개도 돼요. 잘된 거 굳이 수정할 필요 없어요. 왜? 이거 만들고 수정하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단 대신에 50개 정도는 안 보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실력을 올려놓고 작성할 거 계속 베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아까 시험, 현상, 기준, 부재 이 위주로 내가 선별을 40-50개만 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나머지는 시간 없으니까 합격자 노트 그대로 제일 잘된 거 그대로 원칙대로 내가 분석해서 내 스타일대로 살짝만 수정하세요. 아니면 거의 똑같이 해도 돼요. 유형 분석 그리고 핵심 단어만 알면 굳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모두 다 교재 그대로 베끼고 수정하는 거 별거 없어요. 그래서 자, 암기형 시간이 없어요. 남의 거 계속해서 베낄 시간도 없고 내가 창작할 시간도 없습니다. 예전 공부하는 방식대로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는 정의 암기 계속해서 하루에 4번 이상 반복을 해줘. 4번 400개 500개를 4번 이상. 그러면 정의만 그냥 제목만 읽고 넘어가도 돼요. 정의만 읽고 핵심 단어만. 그리고 전체 암기형 200개는 합격자 노트 그대로 확보해서 그대로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샘플로 각 유형별로 2개씩만 가면 돼. 그럼 30개. 30개는 적어도 창작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얼마나 시간이 없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루에 소수를 베끼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베끼는데 15분? 1시간에 4개. 그럼 하루에 내가 3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12개인데 이것저것 때문에 10개도 못해요. 아마 실제 해보면 8개밖에 못 할 겁니다. 아니면 정신없어요. 이것저것 보고 뭐 하고 하는 동안에 이 5개 팔도 아프고.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번 보자고. 이게 3시간을 공부했는데 10개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거 숙제도 해야 되는데 내 공부는 언제 해야 되나? 내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베끼기만 하면 과연 합격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생깁니다. 자, 10개를 베꼈어요. 일주일이면 공부할 수 있는 건 별도로 2일 빼놓고 이것저것 빼고 5일 하면 50개. 5일 하면 50개죠. 10일 하면 100개예요. 제가 목표 200개니까 그냥 베끼기만 해도 200개니까 얼마 걸립니까? 20일 걸리죠. 20일. 그런데 10일은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한 달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한 달. 자, 순수하게 내가 한 방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베끼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 해가지고는 용어 200개가 한 달이 날아간다. 그럼 소술 50개에서 플러스 20개가 더 필요한데 서술은 뭐냐면 일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합작전 노트 일단 베끼세요. 베낀 다음에 분석을 하세요. 그 베끼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 문제에 1시간. 3시간이면 3개를 베껴야 되는데 3개 못 베낍니다. 뭐 이것저것 하면 2개 정도밖에 못 베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물론 3개를 베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2개, 3개밖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네. 5일이면 2, 5, 10, 10개를 베끼고 10개를 베끼죠. 5주가 지나야 되니까 한 달이 넘어가네요. 네, 넘어가죠. 서술은 좀 더 오래 걸려요. 아, 나는 좀 공부를 더 했다. 4주로 치자고요. 4주로. 그리고 목표 수량을 일단 채웠어. 그러면 얘도 1개월이 베끼기만 했는데 1개월이 가서 2개월이 끝났어요. 아, 자, 그럼 한 방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그러면 법칙을 암기를 해서 내가 암기하는데 천재야. 3개월 동안. 그런데 운까지 좋아. 그러면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3시간에서는 힘들었다. 그럼 한방 합격하시는 분들은 3시간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때 수정 작업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자, 이 과정은 제가 볼 땐 안전빵으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필수다. 필수다라고 보고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해요. 200개 그냥 베끼고 그 다음에 네, 이것도 그냥 베끼세요. 그냥 뭐 따지고 아,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뭐 별도의 방법이 있어요? 별도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게 나아. 이대로 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자, 마법지 암기하는 것도 좋은데 쓰는 것도 좋은데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라. 분산 반복을 해서 짧게 반복을 하시고 얘는 필수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일단 용어를 끝내놔야 안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술은 목표 수량 30에서 50개 정도 일단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2개월이 지나잖아요. 마음이 너 급하면 안 돼. 2개월이 지나면 실력이 어느 순간에 와 있어요. 내가 미운 오리 새끼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100조까지는 아니지만 100조 비슷하게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을 보면 그래도 좀 낫구나. 근데 이때 방심하지 말고 다음 작업을 가야 돼요. 자, 절대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다음 작업. 그 다음 작업이 무엇이냐? 절대 시간은 500시간 해서 3시간 동안 해서 지금 2개월 동안 다 베낀 거예요, 이거. 이 다음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이 다음부터 내가 한 방에 3월 달에 가냐, 6개월이냐, 그 다음 가느냐, 이 차이, 이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필수다. 자, 준비가 되면 3개월부터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재미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재미를. 그 재미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반복할 때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파트하고 유형 파악을 해야 비로소 재미가 납니다. 아, 이건 재료 파트구나. 아, 이건 내 기능 파트구나. 이건 성능 파트구나. 이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물동이 지고 체력 훈련 간 다음에 마법지 레이아웃 봐서 위치 파악을 하고 순서를 파악하고 그림을 그려본 다음부터 이제 파트 유형 파악입니다. 자, 이때 이 파트는 무엇이냐면 파트는 보이는 대로입니다. 바탕이 있으면 바탕 파트면 두 번째 재료 파트가 나오죠. 바탕. 그 다음에 재료 파트. 그 다음에 메인 재료냐 서브 재료냐 파트에 따라서 네, 달라지죠. 자, 앵커하고 조정판이 더 들어가죠. 꺼짐촉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바탕면이 있겠고, 네,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점선해 놨던 거는 공간이에요. 네, 공간이 있겠고, 자, 스톤, 그 다음에 패스너, 그 다음에 마지막 실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탕 처리. 자, 첫 번째 앵커, 자, 조정판, 패스너, 그 다음에 스톤, 실링, AF, SS. 이런 것들이 파트예요. 집안, 흙, 물, 마기 이런 것들이 파트. 그리고 유형 파악. 3개월부터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곧장 각 공정별로 파트가 뭔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컨트롤이다. A, F, B, G. 파트가 곧바로. 흙막이다. 흙, 물, 마기. 그 다음에 계측관리. 파트가 나와야 재미가 붙습니다. 그리고 유형 파악을 해야 서술이 이제 비로소 재미가 붙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는
프로세스를 알아야 돼. 이제 내가 만드는 노트의 순서를 정해놓고 순서 암기를 하셔야 돼. 암기법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순서 암기. 그리고 나면 원리 암기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 과정이 제가 가장 짧게 봤을 때, 네, 3시간, 4시간, 5시간 가는 루트로 봤을 때 6개월을 보고 있고요. 더 빨리 하려면 처음부터 7, 8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출퇴근 때, 회사에서, 퇴근할 때, 집에서, 독서실에서 쉬는 시간마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할 일, 7시에 할 일, 8시에 할 일, 9시에 할 일,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5분, 5분, 5분씩 각각 분산 배치를 해놓고 나서, 네, 짜투리 시간 1분에서 3분 사이 정도 볼 수 있는 분량만큼 계속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양만큼 같은 공정을 봐주시면 계속해서 쳐다만 보기만 해도 제목만 봐도 그 시간에 보면 아 있겠다. 만약에 아파트 현장 그러면 501호에다가는 5층에 있다는 501호, 2호, 3호, 4호 포스트잇을 붙여놓든지 아니면 홀더펜으로 조용히 적어놓든지 네, 각 공부할 내용을 분산 배치시켜서 내려오면서 한번 들렸다가 501호에는 뭐가 있었고 네, 502호는 어떤 걸 적어놨네. 이런 어떤 사연을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물론 너무 표시나면 회사에서 좀 힘들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레이아웃 배치를 하고 파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암기법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수월하다. 자,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암기할 시간 없어요. 기숙사 시험. 그냥 암기하고 있으면 시간 지나가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와 이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림 그려놓고 노트 만들어 놓고 노트 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갖다 모셔놓고 또 다른 거 만들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노트 만들어 놓고 한 페이지만 만들면 잠깐 감상을 하세요. 이렇게 내가 만들었구나. 그리고 다시 또 2페이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첫 번째 페이지가 잘못됐다. 찍게 돼요. 그럼 다시 또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두 번째 페이지 또 찢어야 돼요. 두 번째 페이지 만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를 다시 만들어 놓고 감상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도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살짝 수정을 해서 마지막 만들어요. 이 과정이 가야 이게 암기가 돼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진도 관리. 자, 지금 마무리 치면 네, 마법지 암기. 순서대로 가고 위치를 파악합니다. 위치. 자, 그 다음에 주기적인 반복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오래 보지 말고 그냥 짧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잠깐씩 몰래 보세요. 그래서 마법지가 뭐 총 20개가 있다. 그럼 아침에 나갈 때 한번 살짝 쑥 그냥 위치만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그 다음에 도착해서 위치만 한번 확인하고 일하고 들어와서 잠깐 쉬는 시간에 그리고 본사에서 근무하신 분들 1시간에 한 번씩 무조건 화장실 가서 한번 살짝 보고 이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으세요. 그 다음에 써본 다음에 감상하고 말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노트 만들 때는요. 4페이지로 만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페이지는 비워두고 자, 두 번째 페이지에다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컨셉 노트하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면 한 페이지를 더 쓸 수 있게끔 추가적인 거 브리핑 해 놓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고 써보고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10분 후에 다른 거 만들 때 잠시 한번 아까 만든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또 다른 거 만들면서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다시 한번 1시간 후에 그리고 다음날 한번 어제 만드는 거 한번 또 보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근데 실질적으로 매일 봐줘야 돼요. 매일 이제 그동안 쌓아놓은 걸 매일 봐줘야 돼요. 네, 매일
반복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공부 범위 설정, 그 다음에 단원의 목차 및 파트 구분, 파트, 토공사부터 쭉 이야기했죠. 파트. 구성 원리, 네. 원리를 그 다음에 파악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가요. 유형 파악. 각 공정별 유형 파악. 자, 유형 파악은 교재 각주 머리말에 있는 11페이지, 12페이지에 15가지로 아주 세부적으로 분류를 잘 되어 있어요. 걔를 항상 본다. 핵심 단어 WWH 중에 목적어, Y, 규칙적인 반복,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정해진 공종. 네, 핵심 단어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메인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자, 7대3의 법칙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1주차부터 쭉 공부하는 습관이 12주차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때 1주차에서 공부를 딱 시작하고 나면 1주차는 100%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주차, 이제 가설을 했다. 2주차에서는 네, 가설 공사를 70%를 공부를 하고, 기존에 먼저 했던 걸 30%, 그 다음에 3주차가 되기 시작하면 가설 공사는 30%로 가고, 네, 가설 공사를 30%로 가고, 이제 토공사가 70%로 갑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은 토공사가 30%가 되고, 기초공사가 70%가 되고, 그 다음은 자, 여기서 약간 오차가 있네요. 네. 15%, 15%. 네. 자, 20%, 네, 10%. 요 70%를 그 공정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 10%, 1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전에 했던 것도 계속 오버랩을 시켜가면서 반복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게 유지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간절해지면 합격한다. 네, PMA는 합격을 할 수 있다. 네,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 우리가 기술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네요. 왜? 받쳐져 있지, 지금 않고 있습니다. 네, 언뜻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두 개가 이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어놓지 않으면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받침대 또한 없습니다. 그 받침대는 바로 네, 아까 이야기한 메인 스크린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원리가 파악이 되어야 비로소 그림을 그렸을 때 이해가 되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술자가 저희가 이제 참 이 단어가 기술적으로 사기를 치는 시험 이렇게 가끔 농담으로 하는데, 자, 이게 뭐냐 보니까 정해진 위치에 따라서 표현 기법들이 엄청 많잖아요. 공정, 품질, 원가, 안전에서 같은 말들을 반복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한다는, 내 견해를 표현한다든가. 지금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 공부하는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어가 먼저냐, 서술이 먼저냐, 뭐 소브노트 수량은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 각 단계별로 1개월이 지나서 뭐가 잘 안 된다. 자, 그럼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시고, 3개월이 됐는데 또 뭔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조심으로 보시고요. 1년 지나서 장수 수강생으로 됐는데 과연 나는 이대로 했는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대화를 다시 해야 되겠죠. 간절해지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 꼭 주기별로 보시면 합격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